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제나 그렇듯이 순수하지만 뭔가 마법적인 매력을 가진 남자 웃음 사냥꾼 순매남 노선호 척추신경과 원장님 모시고 한번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더질라의 중심. 네, 노선호 인사드립니다. 캐치하시는 건 진짜 빠르셔. 화요일날 제가 중심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 네. 화요일의 주인공은 네. 예, 노선호 쌤이십니다. 그럼요. 네. 한번 오늘 즐겁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오늘도 그 불편한 진실 네, 시리즈죠. 오늘 불편한 진실 시리즈를 이제 네 번째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1, 2, 벌써. 3번에 제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우리 더질라 애청자분들께서 좋은 반응을 주셔서 맞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 좀 불편하지만 또 우리에게 또 좋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이 작년 그 셋째 주 금요일에 네. 2020년 3월 20일이죠. 그때 네. 이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벌써 1년여가 그렇게 됐네요. 됐어요 이제. 벌써? 이야. 네. 나는 오늘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실 줄 모르고 네. 오늘 문득 출근하고 운전하고 오면서 네네. 그때 기억이 팍 나는 거예요. 네네. 이런 그때가 말씀을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야 이게 맞아요. 주말부터 이제 락다운이구나. 스테이 홈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좀 이렇게 두려웠던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그게 1년이 됐네요. 그러네요. 와, 참. 맞아요. 이게 벌써 1년이 됐는데 보면 이렇게 우리 이 확진자 수? 예,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가 53만 9,655명. 이건 전쟁이죠, 전쟁. 더 맞아요. 심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1년 동안 거의 그 바이러스와 코비드 19과 전쟁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년 동안에 우리가 잘 싸워왔는지 한번. 네. 물론 뭐 그 이후에 네. 더 이렇게 더 이후에 더 뭐 우리가 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는 좀 네네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고 좋을 것 같아서. 중간 점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럼요.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그럼요. 예,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런 건데 원래 이 말이 없다고 해요. 손자병법에는. 어? 정작 손자병법에는 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오. 요게 오리지널이죠. 아. 예. 요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요게 원래 오리지널 그런 거예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비드 19은 원래 바이러스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네. 우리가 적을 알고 바이러스를 알고 또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한 진실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근데 주제가. 이 바이러스가 특별히 코비드 19이 좀 신종이고 또 네. 변이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바이러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에 날개를 단다 그래도 코끼리가 날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사이즈 따라서. 예, 덤보가 날아가네요, 근데. 아까 덤보. 디즈니의 덤보. 제가 이걸 미스했네요. 날개도 필요 없어. 귀로 날잖아. 귀로.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미스했습니다. 저도 하여튼. 왜 비유를 코끼리에 들었어? 그러니까 코끼리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걸 네. 소하죠 소. 소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수 없듯이 그렇죠. 코비드 19,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신종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네.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알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코비드 19 우리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이게 진주만 공습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1941년에 일본이 이제 미국의 하와이를 침공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코비드 19을 우리가 침공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진주만 공습 이후로 잘 대처해서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그죠? 미국이.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지금 급하게 당해서 지금 힘들었지만 네. 올해는 꼭 이겨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코비드 19 혹시 코비드 19이 무슨 약자인지는 아시죠? COVID 19. 알았었죠. 알았었는데 네, 알았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코비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CORONA의 코고요. 코로나. 그다음에 VD는 바이러스. 바이러스 디지즈의 VI를 쓰고 그다음에 D는 디지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은 이 코비드가 제일 처음 나타난 게 2019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비드 19이라고 써왔는데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게 감기 바이러스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플루라는 게 우리가 독감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정확하게 독감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플루가 맞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말하면 독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독감보다는 제가는 심독감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심각하게 독한 감기. 아. 그래서 심독감으로 아. 예,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제가 원래 이게 척추신경 전문의하고 있지만 네. 제가 원래 UCLA에서 네. 전공했던 게 Microbiological Immunology and Molecular Genetics를 전공했습니다. 굉장히 오케이. 친근한 거네요. 그렇죠. 늘 듣던 단어다. 아, 그죠. 네, 굉장히 친근한 거셨군요. 죄송한데 이게 미생물 면역학 분자 유전학을 전공했는데 근데 어려운 공부를 하셨네요. 예, 이게 아, 아직 너무 UCLA 많은 있는지 걸 모르겠어요. 하셨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제가 그 면역학도 공부하고 미생물을 좀 공부하다가 네. 결국은 경제학으로 졸업을 했는데요. 아니 이거는 자기 소개하기 힘들겠는데?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러니까 그 전문가보다는 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공부해서 예, 네네. 요걸 제가 그 얕은 지식이지만 함께 오늘 쉐어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말씀 전에 하나만 제가 댓글 네네. 읽어볼게요. 아까 소를 비유하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틀렸네요. 왜요? 소도 날개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어떤 소가? 버팔로 윙. 어, 코끼리도 안 되고 소도 안 돼. 그렇네요. 버팔로 와. 윙이 있어서 버팔로 윙이. 자, 박수. 대단하시다. 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양이 날개가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또 나올지도 몰라. 뭔가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예. 자, 이 바이러스는 그 우리 병원체라고 하죠. 미생물인데 예. 이게 참 크기도 작고 복제 주기도 짧아서 빠른 속도로 변이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잡기가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17세기 정도에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네.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발소의 삼색등 아시죠? 네. 빨간 거, 파란 거, 하얀 거. 네네. 요게 원래 그 빨간색은 동맥, 파란색은 정맥, 네. 하얀색은 붕대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발소에서 네.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다가 네네. 이제 수술 환자가 들어오면 그 가위랑 그 칼을 잘 물에 씻어서 수술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바이러스에 그때 그 소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소독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없었구나. 그쵸. 그래서 바이러스가 참 너무나도 작아서 우리가 참 발견하기도 힘들고 대처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와 또 박테리아를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일단은 바이러스가 수백 배 이상 작죠. 박테리아보다. 네. 예. 그다음에 이 세균, 이 바이러스는 무생물 쪽에 속하고 그러니까 요 박테리아가 세균인 거죠, 세균. 그렇죠. 박테리아가 세균이고 바이러스는 병원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펴지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기억하시는 분들 그랬어요. 우리 코비드가 이 박쥐에 의해서 맞아요. 네. 됐다고 하는 설이 있었는데 싹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역학조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예로는 감기 바이러스 있죠, 그죠? 네. 예, 그다음에 독감 바이러스, 네.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그다음에 HIV, 우리 에이즈라고 할 수 에이즈.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일본 뇌염, 홍역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감기와 독감의 차이가 뭘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감기는 일단 200가지의 감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바이러스가 라이노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전체 감기의 30에서 50%는 이 라이노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가 걸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10%에서 15%를 차지하는데 이 감기랑 독감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감기는 바이러스가 가볍고 그다음에 플루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좀 무겁기 때문에 이 마스크는 원래 박테리아용이죠. 그렇죠. 네. 박테리아에 그 하지 않기 위해서 네네. 또 플루도 좀 썼는데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됐는데 이게 매년 독감으로 한 3만에서 6만 명이 매년 죽었습니다. 맞아요. 예, 죽어왔어요. 맞아요. 예. 근데 올해는 굉장히 사망자가 줄은 거 아세요? 예. 워낙 청결하게 손발 씻고 해서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2018년도에 그 4,500만 명이 미국에서 감염이 돼서 6만 1,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올해는 1월 말까지의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292명만이 죽었어요. 정말요? 네. 엄청난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여기에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와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독감 환자가 줄었다 이런 의견이 있고, 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그러면 왜 그때 11월, 12월 때는 독감은 줄었는데 코로나는 늘었냐? 그렇지. 네,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러면 마스크와 소셜 디스턴스가 꼭 그 독감에만 적용이 되고 그렇죠. 코비드에는 코비드는 적용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합리적 하는 의식이네. 그렇죠. 합리적 질문이 의식. 많아서 이제 제가 좀 알아보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독감 환자가 코비드 19 환자로 편입되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안에서 독감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코비드 발견됐어요. 둘 다. 그러면 그건 다 코비드로 사망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독감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고 오로지 독감 바이러스만 발견됐을 때 사망자로 쳤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자가 적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좀 슬프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감기가 독감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감기에 우리 약이 있을까요? 감기약? 제가 약이 알기로는 없다고 없다고 그러던데.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요런 유명한 말이 있죠. 감기는 감기약을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14일 안에 낫는다. 맞아요. 먹던 안 먹던. 그러니까 이게 감기약의 정확한 명칭은 감기 증상 완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이 나면 뭐 열을 좀 내려주고. 맞습니다. 뭐 예. 콧물이 나면 그걸 좀. 네,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었다 그래서 감기가 일찍 낫는 건 아니고요. 어허. 예, 그 증상들을 이렇게 줄여주는 건데, 재미있는 건 해열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사용할 틈이 있는 게, 그래요? 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비드도 그렇고 이제 독감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가장 큰 증상 하나가 열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고열. 예, 고열은 몸이 만드는 겁니다. 아, 싸우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몸이 이제 열을 올려야지 그 바이러스들이 내 안에서 그렇죠. 방어. 증식을 못 하니까 아. 내 몸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미열 같은 경우 우리가 99도 100도까지는 해열제를 드시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하면 팀킬이죠. 우리가 좋은 전쟁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 해열제를 해가지고 낮춰놓으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 바이러스들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네. 미열 같은 경우에는 해열제보다는 가만 놔두면 좋고요. 대신 고열이 문제죠. 고열 때는 절대적으로 해열제를 드셔서 내려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미열일 때는 해열제를 안 드시는 게 더 좋은 그 거죠. 고열과 미열의 중심 차이가 100도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100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전문가는 104도까지 보는데 네. 104도까지는 좀 위험한 상태고요. 그래서 100도, 101도까지는 100도. 네. 그냥 해열제를 안 드시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해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감기에 걸리면서 이제 다들 항생제들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감기에는 항생제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이게 그 CDC라 그래서 미 질병통제국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CDC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환자가 항생제를 써야 할 때 그 혜택은 박사님. 부작용보다 저 별로 안 맞. 아니요. 박사님 좋아요. 네, 그래요? 네. 박사님. 갑자기 계속해 들어와서 주세요, 박사님 나왔습니다. 예. 환자가 항생제를 써야 할 때 그 혜택은 부작용보다 훨씬 큽니다. 단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 이를 사용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CDC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그렇죠. 친절하게. 그렇죠. 네. 예. 네. 미 질병통제국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물 이게 그 항생제를 너무 오용하면 안 좋은 게 요 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약물 관련 응급실 방문자의 5분의 1이 네. 항생제 반응 때문에 병원에 가는 그래요? 거고요. 또 약물 관련의 응급실을 방문하는 어린이의 대다수는 네. 항생제 반응 때문에 응급실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아과 학회에서도요, 항생제 내성 때문에 감기 아이들에게 중이염, 폐렴 등의 2차 감염이 아니라면 처방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요. 네. 특별히 이게 항생제가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우리 유산균 같은 이렇게 좋은 네. 균들도 한꺼번에 다 죽이는, 싹쓸이 한다는 그런 좀 단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감기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고 네네. 예, 그냥 지나가는 게 훨씬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이제 네. 바이러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걸 좀 알려드리고 네. 바이러스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음. 바이러스는 첫 번째로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하다.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이 뜨거워진다. 예, 온도를 그렇죠, 올리는 올리죠. 이유가 네. 바이러스가 몸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온도를 올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제 네. 열이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겨울점 이제 독감 시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의 10월 말부터 한 2월 말, 그렇죠. 3월까지 이제 예. 보는데 그게 무슨 시즌이에요? 겨울철이죠. 네. 겨울철에 독감이 많이 화제를 나오죠. 친다. 왜냐하면 아.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추운 지방에서 추운 곳에서 더 활발하다. 활발하게 바이러스가 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기쁜 소식은 지금 이제 네. 3월 달이 돼서 좀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예, 예. 여름 측에 되면 네네. 아무래도 신종이고 신종이고 변이가 있긴 하지만 네. 바이러스의 특성상 음. 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백신도 희망을. 계속 맞고 있고. 그럼요. 네. 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바이러스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으면 전파율이 낮고 전파율이 높으면 치사율이 낮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예. 그 상관관계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치사율, 그러니까 죽는 확률이 높으면 전파율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전파율이 높으면 많이 전파가 되면 치사율이 낮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숙주, 이게 바이러스가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숙주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치사율이 높으면 이렇게 나다닐 수가 없어요. 아, 죽는구나.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집에 있어야 되죠. 너무 어. 증상도 심하고 바로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죠. 2차 감염의 위험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비드 19이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에게 전파된 이유가 네. 바로 무증상 감염자들 맞아요. 때문에 아. 이렇게 전파가 됐던 겁니다. 네네. 그 증상이 그러니까 이 증상이 있었으면 집에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물론 집에 있으면 또 뭐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그렇죠.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를 좀 위험한 사람들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한테는 위험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본인은 좋은 거죠. 예, 본인은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 나로 봐서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가 이겨낸 사람들이기 증상도 없는 거죠.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이 바이러스의 특징. 첫 번째로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여름 되면 아무래도 우리 백신도 많이 맞고 네.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좀 이렇게 증상이 좀 줄어들고 네네. 또 확진자도 줄어들 거라고 믿고요. 네. 또 치사율이 이게 높지만 또 이렇게 전파율이 낮기 때문에 예, 또 반대죠. 예,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신 반대 아닌가요? 예, 치사율은 낮고 전파율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그렇죠. 네네. 예. 때문에 저도 헷갈리네요. 자, 어떻게 된 거죠? 자, 하여튼 결론은 뭐냐 그러면 네. 자, 이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렇죠. 화이팅! 화이팅! 기승전 이겨낼 수 있다. 그렇죠. 뭐 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들이 집중해서 긴장하고 네네. 잘 좀 버텨야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게 뭐냐 그러면 요걸 다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예. 그 박현경 기자의 그 인사이드 아메리카라는 예, 예.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침에 네네. 뉴스에. 예. 요때 박현경 기자가 요거를 다뤘더라고요. 그래도 해주세요. 저는 그쵸? 못 들었어요. 그래요? 예.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차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플로리다를 그때 작년에 3월달에 네. 전 미국을 강타했죠. 그리고 이 코비드 나서는 19 이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스테이트가 다 일단은 셧다운을 하고 그렇죠. 스테이홈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7월달에는 음. 플로리다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다른 행보를 보였어요. 맞아요. 오. 예, 왜냐면 플로리다는 열었고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이 식당도 인사이드 먹게 하고 학교도 다시 열고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좋아하는 디즈니 월드 디즈니 플로리다가 월드도 열었어요?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열어 있어요. 플로리다는? 네네.
그건 몰랐어요. 나 그건 몰랐네. 예, 그러니까 네. 3월 달에 그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도 닫았고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도 함께 닫았는데 네네. 지금 디즈니랜드 지금 애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지금까지 닫혀 있고 그렇죠. 디즈니 월드는 7월 달에 열어서 지금 열려 있습니다. 계속. 아. 예. 요런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6월 30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지금 락다운 할 때 그 플로리다의 신규 환자가 그날 6월 30일 날에 6,093명이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누적 확진자가 15만 2,434명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6월 30일 그날 캘리포니아는 6,367명이 확진자였고 누적 확진자는 22만 2,917명이었죠. 거의 유사하다는 그렇죠. 예. 통계 거의 비슷하게 예, 시작했네요.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네. 근데 이걸 또 똑같이 할 수 없는 게 왜냐 그러면 플로리다는 인구가 캘리포니아에 그렇죠. 비해서 비율이 훨씬 낮죠. 작잖아요. 작죠. 예. 인구가.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2,100만 명 정도 되고 음. 캘리포니아는 3,900만 명 정도 되니까 두 배가 조금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렇다 보면 그 당시에는 플로리다가 더 높았다. 상태가 안 좋았죠. 퍼센테이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는 열었고요. 그렇죠. 캘리포니아는 닫았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9개월이 지난 지금 2월 21일자 통계에 보면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의 확진자 수, 중환자 비율, 사망주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닫았던 열었던 닫았던 열었던 네. 똑같은데 근데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랑 플로리다는 좀 상황이 다르다. 제일 다른 건 뭐냐 그러면 플로리다는 습하고 그렇죠. 그다음 캘리포니아는 건조해요. 건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이가 있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캘리포니아랑 애리조나랑 비교를 해야죠. 애리조나도 건조하고 캘리포니아도 건조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애리조나도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캘리포니아랑 비교해 보면 캘리포니아는 계속 닫은 상태에서도 애리조나보다도 또 상황이 좋지를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뭐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니까.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사립학교랑 공립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팬데믹 이후로 빈익빈 부익부가 좀 차이가 난다. 격차가 많이 나죠. 맞아요. 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네. 정말 힘든 상황이죠. 네. 예. 그런데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교육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네. 이제 사립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의 학교는 닫은 적이 없대요. 다 대면 수업을 지금까지 했대요? 했다고. 예. 여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 분명히 LA 통합교육부는 닫으라 그랬는데 공립학교만 닫은 건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립학교는 연학교가 굉장히 많았던 게 제가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냥 팬데믹 기간에 그 작년 11월 달이었죠. 개빈 뉴섬 주지사 가족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그때. 맞아요. 네. 그 왜 자가격리가 들어갔냐 그러면 그 4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 그 코로나 검사의 확진 반응을 받아서 학교에 갔다가 옮겨서 온 거예요. 사립학교 다니니까. 네, 사립학교를 그러니까 11월 달에도 개빈 뉴섬의 자녀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대면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럼요. 거네요. 네네. 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도 공립학교 다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참 지금 1년 동안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럼요. 수업이 얼마나 많이 뒤쳐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난 그게 잘 모르지만. 그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사립학교는 계속 퀄리티 있는 교육을 그렇죠. 받고 공립학교는 못 받고 이런 차이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캘리포니아만 또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의 애들과의 다 대학은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닫혀 있으니까 공립학교가 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왜냐면 아이들도 생각이 듭니다. 줌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 집중을 잘하면 좋은데 네. 어린아이들 집중 잘 못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수업도 준비하시고 하시지만 네네. 그게 어떻게 진짜 대면 수업처럼 평상시처럼 그만큼의
그 100% 그런 교육이 되겠어요? 네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는 그래도 좋은 소식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그렇죠. 곧 이제 4월 달에는 저희 그 통합교육구도 애들도 네.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초등학교부터 네. 등교를 하게 됩니다. 어.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좀 위험하시지만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또 아는 지인이 요런 스토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는 지인이 지금은 70살이 넘으셨으니까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막 졸았다고 해요. 스케이트 사달라고. 근데 그분이 가난했다고 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반응이 야, 너 우리 가정 형편 이런데 너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꾸짖으셔야 되는데 네네. 그분 참 아버님이 좋은 분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스케이트를 못 사줘서 미안하다. 아이고야.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예. 아이고야. 그래서 그분이 그걸 듣고 내가 오히려 미안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예를 왜 드리느냐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왜냐 그러면 네. 아이들은 특별히 10세 이하는 네. 정말 코로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왜냐 그러면 증상도 굉장히 경미하고요. 예, 거의 사망자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그렇죠, 다행히.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학교를 다녔어도 되지 않나. 물론 뭐 그 선생님들이 위험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희생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네. 1년 동안 그래도 1년 동안 잘 버텨주고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 드디어 하는데 재밌는 거는 학교 가기 싫대요. 아니 우리 맞아요. 조카가 예. 우리 조카가 이제 7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진짜 이제 1학년이 된 건데 어찌 보면은 저희는 집에서 한국말을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학교를 가서 영어를 막 하면 지금쯤이면 영어를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제 해야 되는 때인데 네. 그거보다는 한국말을 더 많이 하고 잘하니까 이제 요 나이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그게 학습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못 받아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학교를 빨리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도 영어도 하고 막 놀고 사회성도 기르고 뭐 이게 너무 근데 가기가 싫다네. 그냥 이 줌으로 하는 게 좋대.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일상화 된 거죠. 벌써 1년 동안 그게 된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저희가 뭐 할 수 금방 또 있는 게 아니니까 익숙해져요. 지금 또 금방 좋은 날이 오니까요. 네. 맞아요. 사실. 금방 또 막 익숙해져요. Back to normal 아이들은. 가면 맞습니다. 네, 좋아질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남들은 future도 back to the future인데 우리 뭐 back to the normal 가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코비드 19 위험을 낮춰주는 네 가지 영양소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걸리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바이타민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참 좋아한 거는 우리 환자혁명을 하신 조한경 선생님 제가 참고를 해서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D입니다. 네네. 예, 이게 햇볕을 많이 쬐라 그러는 게 또 바이타민 D 때문에 그러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타민 C입니다. 음. 바이타민 C 좋은 거는 뭐 면역력 좋은 거 너무 아시고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요게 중요한데 오. 모르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징크. 맞아요. 아연. 예, 징크도 많이 들어보셨을 징크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 복제를 방지하는 거죠. 음. 바이러스가 오. 들어와도 바이러스가 복제를 해야지 우리 몸을 이제 침범을 해서 우리 퍼지는 건데 요거 바이러스의 DNA 합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요 징크, 아연을 드시면 되게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 요거 잘 모르겠네요. 모르시죠. 네. 예. 요게 천연 바이오플라노이드라는 건데 요게 케르세틴은 이제 아연이 세포로 잘 흡수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네네. 드셔야 되고요. 대표적 음식이 양파, 사과 껍질, 오. 아사이베리, 마늘, 또 미나리. 미나리는 우리가 꼭 아카데미 이번에 글쎄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죠? 네. 상 받아야 했으면 돼요. 좋겠어요. 미나리. 요 미나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네네. 야, 그러면 뭐 일단 말씀하신 케르세틴은 따로 복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 네. 음식으로도 충분히 복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서플리먼트로 파는 그래요? 것도 있고요. 아. 또 음식으로 섭취하시면 더 좋고요. 네. 네네네. 마무리 좀 네, 해주세요. 마무리 멘트를 좀 네, 해주시죠. 우리가 이 불편한 짓이 오늘까지 4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예. 네. 다음 주도 불편한 짓이 5번째 시간을 또 불편해요? 네, 계속 불편한데 네. 이게 팬데믹으로 이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이게 목 통증하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요, 많아요. 저요. 너무 많아요. 저요. 저도.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저요, 그래서 저요.
정말 이 드디어 제가 우리 제 전공 과목을 들어갑니다. 예, 바른 자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자세에 대해서 나쁜 자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네. 또 스트레칭, 좋습니다. 교정법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좀 알려드리도록 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 좀 만져주시나요? 아, 예, 만져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기대됩니다. 네, 이 순수한 매력의 남자 순매남 노선호 선생님과 함께 불편한 진실 코비드-19 지난 1년간의 성적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